네, 근심 내리고 민심 얹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의 고강도 감찰을 놓고 쇄신이란 해석과 또 권력 다툼이다 이런 관측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통해 유출돼 크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들,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정대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정대철 고문과 함께 하는데 방송은 처음이시고 사석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해주시면요. 사석에서는 1000번은 만났을 겁니다. 네, 1000번을 더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오늘 대담이 좀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고 오늘 오랜만에 YTN 나오셨으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실 주재도 있고 국민의힘 연찬회, 민주당 어떤 당원 개정 논란이 있는데 어떤 점에 좀 힘 주어서 강조하고 싶으세요? 뭐 제다다다 이슈니까 네. 난 우리 당이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민주당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민주당 얘기할 때 깊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 다 유심히 보셨던 영상 속에 대통령이 오늘 이걸 라이브 방송, 라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줄여서. 참기름 판촉원으로 깜짝 등장하기도 했는데 자, 시장에서의 경제 민생회의 주재한 것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대통령이 저런 그 좀 권위를 내려놓고 좀 민생 속에서 좀 서민과 가까이 지내는 저런 모습은 좋은 거죠. 예.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서민,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들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해서 그들이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 시대적 소명이 지금 시대적 소명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경제 발전시키고 또 사회적 약자들과의 그 빈부격차를 줄이는 문제였는데 네. 이런 뜻에서 이렇게 서민들의 시장 찾아가서 서민들의 그 아픔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 모습이 참 바람직한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보니까 국정 지지율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 조금 지표들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좀 여러모로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팬클럽 또 일정 관련해서 유출 논란인데 지금 이 대목 관련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왜냐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팬카페 대통령 일정이 그게 공개가 된다 하는 그거는 상식으로 생각해서도 그거나 있을 수 없고 또 일정 공지 내용을 보면 참석을 하고 많이 홍보해 달라, 뭐 많이 참석하고 홍보해 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시장 가는데 그걸 뭐 홍보해 갖고 사람 참석시킬 일이 있나 이거 저절로 사람들 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팬카페에 올린 거는 뭔가 팬카페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올리지 않겠어요? 네. 생판 뭐 모르는 사람이 김건희 팬카페에 올릴 일이 없고 그럼 저건 문제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저건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해갖고 저는 경과를 파악을 해갖고 어떻게 된 건지 저걸 철저하게 좀 추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저런 일이 한 번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또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또 그것도 무슨 팬카페에 사진이 그게 올라갔잖아요. 네. 팬카페가 뭐 정치 카페도 아니고 저런 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저게. 네. 그럼 잠깐 여기서 여야 지금 비판 목소리 잠깐 듣고 또 정대철 고문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엄청난 보안 사고죠. 중요한 거는 이 보안 사고를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거는 건희사랑이라는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여사께서 빨리 즉시 해산해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해체하는 게 해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과연 이게 얼마큼 도움이 될지 한번 회원들이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요 다음에 또 이런 것이 터진다고 한다면 아마 결정적인 그 소위 데미지를 우리 정부에다가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정우택 의원 얘기가 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해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는 뭐 꼭 해산까지 안 해도요. 조심은 시켜야죠. 근데 이게 다 서툴고 자발적인 조직일 거랍니다. 그래서 네. 팬카페, 팬클럽일 건데 뭐 이거 조심만 시키면 이게 무슨 조직적으로 뭘 음해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 그 문제를 크게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이 사람들의 의도는 굉장히 선의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조심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팬클럽까지 뭐 해산시키지 않고 그래도 앞으로는 이걸 단호히 이런 것을 조사해서 흘리지 않도록 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산까지는 필요 없고 왜냐하면 팬클럽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죠. 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일반 서민들일 텐데 그것까지 무슨 정부가 관도 뭐 이러는 것보다는 그 흘러나오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흘러나오는 과정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습니다. 그게 엄단해야죠. 지금 고모님 말씀하셨지만은 네. 저게 팬카페에게 등재가 됐잖아요. 그 유출 과정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유출 과정이 네. 이 유출 과정에서 만약에 팬클럽의 관계자들이 거기에 무슨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전 팬클럽 자체가 문제인데 그러나 선의로 올린 건 올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게 팬카페에 그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게 문제죠. 정보가 유출된 얘기죠. 저거는 아주 지금 보안 사항이잖아요. 네.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보안 사항인데 만약에 그 팬카페 일정 보고 만약 불순분자가 거기에 가인다든지 하면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찌 대통령 일정이 보안이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최근에 어떤 대통령실 또 뭐 국민의힘 측과 각을 세우고 있긴 합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팬클럽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팬클럽이라는 게 지금 대통령 부인의 팬클럽이라는 게 정치 카페도 아니고 네. 연예 카페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을 모을 일이 뭐가 있나요? 뭐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출마할 것도 아니고 다음 대통령 출마할 것도 아니고 그 팬클럽 사람 모을 일이 뭐가 있냐?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순수하게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건 뭐 개인적으로 표시하고 하는 건 몰라도 저 팬카페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는 없애는 게 낫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정치 26년 만에 영부인의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팬카페는 처음이라는 입장을 밝혀서 고모님 같은 경우도 이럴 바에는 해산이 필요하다. 저나 네. 우리 고모님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정치 오래 해봤지만은 대통령 영부인이 팬카페 만든다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뭐 대통령실이 계속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만 지금 또 이렇게 사실은 좀 보안이라는 측면의 어떤 문제까지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또 불거지는 논란이 제2부속실 설치인데 여전히 대통령실에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제2부속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영부인 사모님을 관리해야 된다.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 부속실이 있으면 이거보다는 더 덜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속실에서 차근차근히 관리하고 저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또 문제가 생겨도 금방 덮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모님 문제는 난 제2부속실의 필요성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속실은 필요하다라는 게 정대철 고모님의 생각이신데 그렇습니다. 아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얘기로는 충분한 보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치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꼭 제2부속실을 설치 안 해도 그 대통령 부인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인원이 되면 그 비서실 안에 그 부분이 파트가 있으면 되는데 네. 지금 저런 식으로 관리하려면 제2부속실이 있어야죠. 지금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렇게 관리를 엉터리로 하려면
차라리 부속실을 만들어가고 책임을 지어버려야죠. 지금은 책임 소재가 없잖아요. 네. 그 누굴 책임 묻습니까, 저걸? 두 분 다 정치계 고문이시고 원로신데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만약에 부속실이 설치되면 어떤 부분부터 좀 다듬고 정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 뭐 똑같진 않지만 네. 전에도 보면 우리 때도 보면 부속실이라는 게 실장 한 사람, 그다음에 저 행정관 두 사람, 네. 뭐 이런 정도예요. 한 뭐 네. 사람이 실장 포함해서 한 3, 4명 되는데 대신에 실장이 거의 수행을 하죠. 실장이 수행을 하고 어디 행사에 나가면 의정비서나 경호비서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독립된 이제 부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두면 어떤 점도 있나 그러면 이게 제2부속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안에 또 조그마한 또 권력 기구가 돼 갖고 권력 행사를 또 한단 말이죠. 그게 대통령 저 부인을 팔아갖고 그 위세를 떨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부속실을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 부인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을 좀 부서를 만들어 갖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부속실을 만들어 갖고 책임을 지어야죠. 잘못하면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실장이 철저하게 저 수행을 하고 막을 하고 전에도 보면 그래서 항상 실장이 수행을 해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누가 수행을 하는 건지 뭐 이게 그냥 완전히 김건희 여사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버리니까 저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명확히 이제 들어볼 수가 있었고 인적 개편 맞물리면서 대통령실 고감도 감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워낙에 이제 이례적이라고 하니까 감찰은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한 의도가 없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자 일단 고강도 감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그내 뭔가 수용 못할 일들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용 못할 일들? 예를 들어 수용 못할 어떤 상황이 있길래 고감도 감찰을 한다 그러는데 별로 이런 건 다 조용히 했었는데 내놓고 하는 거 보면 뭐 좀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을 정도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과 함께 청와대 내 감찰과 함께 또 요새는 감사원 감사가 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조금 감사원 감사는 오늘 뭐 주제가 아닙니다만은 이것도 무슨 표적 감사 또는 저 보복 감사처럼 보여서 예를 들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거 나가기 위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통위원이라든가 권익위원회라든가 KDI 같은 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뻔히 그 보복으로 보여지는 것은 별로 좋아되지 않습니다. 그건 거꾸로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제도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정권이 바뀌면 이건 내놓도록 해야지 이걸 이런 감사로 통해서 하는 것은 당당해 보이지도 않고 또 감사원의 권위가 또 스테이터스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네, 아까 감찰 관련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다른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사실 이번 감찰 놓고 대통령실 내부였던 권력 다툼, 뭐 이를테면 윤핵관 라인 솎아내기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고모님이 보신 다른 목적은 어떤? 혹시 그런 거 아닌 걸까요? 건가 저도 생각을 했어요. 느닷없이 지금 할 일이 많고 정권 시작한 지 금방 안 나되고 청와대 조직한 지도 지금 100일밖에 안 되는데 감찰이라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한 거 아닌 건가? 아니면 해놓고 어떤 그 사람들 간에 알력이 있는 거 아닌 건가? 이런 것을 지워버리기 어렵지 않나? 그걸 내놓고 말이에요. 이건 조용하게 어려운 게 한두 사람 있으면요, 그냥 조용하고 지워야죠. 이걸 내놓고 감찰하자 이랬을 때는 다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공개적으로 감찰을 하는 거는 한번 손질을 한번 하겠다는 건데 지금 비서실 구성이 처음에 이제 그 인수위 때
그 인수위 실무자들이 인수위 소위 말하는 인수위 실세라는 사람들이 추천해서 비서실 구성을 정부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있고 네. 캠프 대통령 캠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당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그게 아마 좀 잘 정제되지 않고 그냥 자기 아는 사람대로 또 뭐 힘께나 쓰는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 넣고 뭐 이렇게 아마 비서실 구성이 초기에 잘 안 됐을 거예요. 잘 안 돼서 지금 비서실을 만들어서 한 3개월 해보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네. 그 안에서 뭐 자기는 누구 백으로 왔다 저 사람은 누구 백으로 왔다 뭐 또 저끼리 또 내부에 또 알력도 있고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내부 잡음도 많고 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새로 비서실을 구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감찰하겠다 이런 건데 그래 이번에 한번 제 생각에는 제대로 한번 털어갖고 해서 거의 그냥 비서실을 지금까지 역대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네. 비서실 공개 채용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손질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지금 비서실 저래 갖고는 일이 안 되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취임- 100일 동안에 비서실에 하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 행보범 나타나잖아요. 대통령이 지지도가 떨어지고 제대로 못하는 거는 대통령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비서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네. 비서실을 감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님 표현을 빌어서 제대로 털어내고 예. 다시 시작할지 한번 감찰 내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명계 반발이 워낙 거센 상황에서 어제 최종 관문이었던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당 당원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를테면 친명계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중앙위에서 일단 왜 부결됐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느끼기에 저도 뭐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헤아리고 이럴 수 없습니다만 네. 지금 80% 정도의 국민적 지지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함께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부여돼서 네. 거기다가 이런 당헌까지 또 당헌 개정이 첫째는 하는 전당대회 기능을 전당원 투표로 해서 전당원 투표는 소위 말하는 무슨 개딸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네.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네. 또 하나는 이게 방탄용이라고까지도 변명이 되는 직무정지가 되는 경우에 기소가 돼서 그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쉽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당수가 돼서 네.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사당화되는 게 아닌 건가 방탄용으로 가는 것이 아닌 건가라는 국민적 우려가 여기까지 배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닌 건가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사전 숙이나 토론이나 준비가 없이 갑자기 내놓았단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야가 알지도 못하고 그 내용 자체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의 표현을 하면 처음에 집권 여당이나 검찰이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서 막 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냐 하는 이런 좋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직접 민주정치가 대의정보다도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근거는 다 있습니다만 이게 사전 수기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해서 이런 필요가 있고 이런 상황이 긴급 상황이 있고 앞으로 예외 상황이 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고 또 요새 걱정들은 포퓰리즘이라든가 네. 팬덤에 대한 우려 이게 전체 그냥 국민들 팬들에 의해서 일루절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사려 깊은 당원들의 저지가 아니었나.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살아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민주당이 살아있다. 이게 민주정당으로 팔활 지지하는 그런 당수를 놓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중앙위의 모습이 저는 어저께 턱 보고 나서 이거 괜찮은 정당이다. 민주당이 자화자찬입니다만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여기서 당내 얘기 듣고 또 이재호 고문의 또 말씀도 기대가 되네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원에게 콩이면 국회의원에게도 콩이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연설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콩이면 광주에서 콩이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당원들의 마음의 당심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인 의심,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고 제가 평소 주장한 건데 네. 그런 거에 전형적인 모습이 어제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전당원 투표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냐. 80조에 대해서도 이것도 꼼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100% 클리어 됐다. 이건 문제 없는 거니까 이건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당무위원들이 아니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의결할 건데 왜 비대위에서 이 월권을 하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조홍천 의원은 클리어, 100% 클리어로 됐다고 하셨고 정대철 고모님께서는 민주당에 살아있다고 하셨는데 이재호 고모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민주당 그 어제 결정은 상식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이 이제 상식대로 가자는 겁니다. 애초에 당원 개정안이 애초에 당원 개정이 그게 이재명 그 특정인에 대한 방탄용으로 당원까지 고치자는 걸로 나가니까 그거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뭐 저런다고 해서 당이 이미 이재명 손으로 넘어간 거는 다름없는데 네. 뭐 저런다고 해서 이재명 사당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마지막 한번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국민의힘 연찬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아직은 뭐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참석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국민의힘? 뭐 참석하는 거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뭐 원래 뭐 여당 연찬회 대통령 참석하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의 글쎄요, 굳이 뭐 저게 당 장차관들이 한 40명이 갔는데 대통령까지 저 연찬회 갈 건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네. 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좀 약간 좀 특이한 그 이제 행보를 하시니까 뭐 갈 수도 있겠죠. 네. 간다면 좀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뭐 단합이죠, 뭐. 단합. 단합. 지금 당이 한마디로 참 좀 부끄럽잖아요, 하는 게. 또 이준석 씨 뭐 설치되어 있는 거 하면 여러 가지로 당이 집권 여당이라는 것이 100일도 안 됐는데 지금 거의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니까 대통령으로서도 보기가 딱하니까 뭐 본인이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당 정리 한번 다시 한 몸이 되자라고 원팀을 강조하겠죠. 네, 지금 일단 흰색 티를 입고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이 자리에서 좀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단합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빨리 정상화해야 됩니다. 영어로 더 sooner the better.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 문제로 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빨리 정상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하는 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정당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저의 기본적인 관찰입니다. 네, 지금 YTN에 오랜만에 정대철 고문 나오셨으니까 사실 매주 목요일마다 뵙기 때문에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에 대한 어떤 질문을 많이 드렸거든요.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다음 주 이후에나 결론 나올 예정인데 최근에 어떤 당 내홍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어떤 고문으로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상대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줍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정치 선배로서 이준석 그 당 대표에게 혹시 내가 충고를 한마디 한다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증오, 미움, 저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뭐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는 이준석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내 판이 아니다. 여기 판에서는 이 소송에서 이 가처분 신청해서 이기고 본안 소송에 이겨도 별거 없고 저도 이거 다 손해입니다. 이건 자기 손해, 당 손해, 정치 발전 손해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탁 던지는 거라. 이제 소송도 안 해. 그리고 저 하바드로 돌아가든가 절간으로 돌아가서 자기 수련 과정을
자기 마음 정돈 과정을 갖는 것이 참 바람직해 보지 않나. 네. 제 개인적으로 충고하라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이재호 고문님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죠. 홍준표 시장은 독가시 선인장 된 이준석 대통령이 품겠나라고 했는데 뭐 두 사람이 만나든지 일단 고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고문님은 어떤 좀 처방이 그래서 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선을 정치인으로서의 선을 넘었죠. 넘었고 뭐 여당의 저 대표했던 사람이 뭐 당원이라도 뭐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네. 대통령의 인격이나 대통령의 도덕성까지 흠집을 내고 달려들면 저거는 뭐 정치하자는 게 아니고 완전히 싸움하자는 거지. 저렇게 해가지고 정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정말 자중하든지 뭐 좀 떠나든지 뭐 해야죠.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가장 최신 입장은 가처분 인용이 되면 잠적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일단 다음 주 후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호 상임고문, 정대철 상임고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